제3장 재무제표로 경영의 큰 판을 읽자.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워렌 버핏은 답했다. 당연히 회계지. 회계는 비즈니스의 언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스코어 카드를 읽지 못하면 점수를 제대로 매길 수 없다. 점수를 매길 수 없다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기업의 스코어 카드, 즉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코어 카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회계를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무제표를 보고 정보를 얻어 의사결정에 이용하기 위해서인가? 첫 번째에 해당한다면 이 책 대신 회계사, 세무사 자격시험 대비용 교재로 공부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두 번째에 속한다면 과감히 계산기를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책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 장에서는 숫자가 난무하는 재무제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골라보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지레 겁을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훈련하면 워렌 버핏이 못지않게 재무제표를 꿰뚫어보는 해안이 생길 것입니다. 1. 재무제표가 대체 뭐길래?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최근 기업들은 신입사원 연수 및 직능별 승진자의 연수 중에서 회계 교육을 한 파트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신입사원 연수뿐만 아니라 임원 교육에서도 반드시 그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소속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실적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더불어 회사를 이해하는데 그 회사의 재무제표만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는 정보로에서부터 시작하자. 대기업의 강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진행하던 신입사원 강의라 생각하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는 직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아 의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 휴식 시간에 수업을 듣는 신입생들이 이 기업에서 소속된 정식 직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두 협력사 오너의 2세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반 신입사원의 강의에서 다루는 회계 지식은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흥미를 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강의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DAT에서 각자 회사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찾아보고 회계상 이슈를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의 골칫거리였던 키코도 파생 상품의 처리 문제와 가업 승계 시 일감 물어주기 등 세무 문제 등을 다룬 것입니다. 키코, 낙인, 낙아웃,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피하기 위한 상품. 환율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변동하면 가입 기업들은 환 위험을 줄어들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자 수업에 임하는 눈빛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회계 관심사가 따로 있는 것이 다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동학개미 운동의 주린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주식 투자가 열풍이 일며 회계 공부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결국 회계 공부에서도 자연적으로 유도하는 넛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넛지,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영어 단어로 상대방이 은연중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단 흥미있는 재무제표를 손에 쥐고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분명 회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투자를 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주 구매하는 회사도 나와 관련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옆에 두고 이 책과 함께 본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흥미가 높아질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앱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사용할 때 직접 복잡한 프로그래머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미 프로그램 개발자가 만들어서 제공한 앱을 설치한 후 내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무회계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며 그 안에 담고 있는 재물을 선별해서 우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사정을 담은 문서들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란 대체 무엇일까? 재무제표를 말 그대로 풀어보면 재무의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재무제표는 하나의 보고서나 장부가 아니라 기업의 일정 기간의 회계 연도, 보통 1년을 주기로 하여 작성하는 재무정보에 관한 각종 보고서입니다.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와 특정 회계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회계 정보는 사전에 정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양식으로 전달됩니다.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고의 틀이 곧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는 각종 계정 과목과 숫자가 가득 담겨 있지만 이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제대로 읽어낼 줄 안다면 기업의 정보를 파악해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계정, 어카운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각기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소. 기원전 1600년경 회계서판, 루브르 박물관과 오늘날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각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서, 재손현자주, 그리고 재무제표는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주요한 회계 정책의 요약 및 상세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역시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 회사의 정보를 설명하는데 무슨 문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각 재무제표마다 제공하는 회계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끼를 먹더라도 밥그릇 따라 국그릇 따로 반찬그릇 따로 있는 것처럼 각 문서는 정보 이용자가 제공한 다양한 회계 정보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식을 하지 말고 골고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 어떤 한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인 재무제표이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무 및 소유자 지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지만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재무상태표, State of Financial Positioning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공시자료와 보고자료에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계를 공부했다면 재무제표의 속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재무상태표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영문명 또는 밸런스 시트로 혼용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약자에서 BS라고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밸런스는 균형이라는 뜻보다는 잔액, 잔고라는 뜻으로 특정 시점이 각 계정별 잔액을 뜻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분기, 반기, 1년 등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동태적 재무제표입니다. 이때 기업의 재무성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산출된 이익의 크기를 통해 측정됩니다.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으로 기존의 손익계산서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평가상 손익까지 더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IFRS에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 회사는 일반회계 기준에 따라 기존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IFRS를 도입한 회사도 기존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별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장에서 손익계산서를 자세히 배우기 전까지는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본변동표. 일정 시점에 기업이 자본의 크기와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변동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자본의 항목별 기초 잔액, 단기 변동 사항, 기말 잔액을 나타낸다. 단기 변동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익을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누적되고 주주의 요구에 따라서 배당을 통해 유출되는 변동 사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증자, 감자로 인한 자본 변동 내역도 보여준다.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의 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정보가 나타난다. 손익계산서는 실제 현금 유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각각의 인식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므로 현금 흐름과 흐름 정보와 같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 흐름 표에 표시된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의 주주의 정보를 비롯한 일반적인 현황 및 회계 정책, 여러 가지 특수관계인과의 상세 거래 정보 등의 정보도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에 따라 기존에는 기본 재무제표의 하나였던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 처리 계산서가 기본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익 잉여금과 연결된 주석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익 잉여금의 처분 계산서는 이익 잉여금의 배당, 적립 등의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얻고 싶다면 더 꼼꼼히 주석 정보를 챙겨야 한다. 기본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마치 식당의 세트 메뉴처럼 함께 묶여서 다니는데 이 두 가지만으로 재무제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기업의 경영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의 결과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거울처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둘은 중요한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경영활동을 보여주는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한 과정. 재무제표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속기업, 즉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축소할 의도 또는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산의 경우는 건물, 투지할 것 없이 당장 내다 팔아서 얼마를 받을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자본들은 역시 회사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만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